그게 아이들의 그 성장이나 이런데 성조숙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영양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거든요. 이제 콩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렸을 때 우리 콩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콩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 콩 얘기를 두 분 다 싫었더라고요. 콩이 왜 위험할 수 있고 안 좋고, 그러면 이 듣는 사람들이 혹시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대안은 있는지. 콩 입장에서 보면 이 콩이 씨앗이에요, 그렇죠? 이제 식물들이 자기 몸속에 독소를 품고 있을 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앞으로 남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에 독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씨앗 중에서 가장 독소가 많은 씨앗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독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콩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의 그 성장이나 이런데 성조숙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까지 적어주셨어요. 아, 네, 맞아요. 그 나노그램이라는 단위에서 땅콩이 1000나노그램, 그리고 두부가 단위가 얼마예요? 20, 100, 1000만, 10만, 100, 1130만 탈지대두 분말. 이게 뭐죠? 탈지대두 분말이라고, 그러니까 대두를 가지고 만든 그런, 말하자면 초가공식품이죠. 그러니까 저희 보통은 가공식품 안에 뒤에 써 있는 원재료명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탈지대두 분말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는 순간 우리 아이의 성조숙증을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걸 걱정하신다면 그걸 다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콩이 다른 우리의 영양소 흡수를 좀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도 써놓긴 했는데, 우리가 뭐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흡수를 콩에 들어있는 성분이 방해를 한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는 이제 콩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조차도 콩은 거의 먹고 있지 않고, 먹게 된다면 주로 뭐 된장이나 청국장 이 정도로 발효된 콩 위주로, 그것도 자주 먹지는 않고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도 먹을까 말까 한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성장기에 뭐 두유부터 시작해서. 아, 정말 최악이에요. 예. 왜 최악인가요? 아, 왜냐하면 그것을 음료수처럼,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또 한참 어머님들께서 우유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으시고 그 대체품으로 아몬드 우유나 두유나 이런 걸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검은 콩 두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콩에서 짜는 거잖아요, 다. 짜는 거니까 그 양이 그냥 우리가 콩 한두 알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많이 들어있는 데다가, 그런 것들 안에는 대부분 첨가물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그냥 콩만 갈아 놓는 것, 먹는 것 자체가 별로 맛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맛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설탕이나 거기에 준하는 뭐 여러 가지 첨가물이나 보존제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공식품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콩뿐만이 아니라 콩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들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 요즘에 또 뭐 콩으로 만든 고기 이런 거 가끔 급식 메뉴로 나와요. 저는 정말 너무 싫은데 채식데이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저 너무 슬퍼요, 진짜. 제일 슬펐을 때가 육식데이도 있나요? 애들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분식데이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분식데이. 애들이 분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가공식품. 떡볶이, 순대, 튀김, 오뎅탕 이렇게 해가지고 분식데이가 있어요. 그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영양사 선생님들이 애들 좋아하는 거 준다고 이렇게 주시는데 거기 안 좋은 거 다 들어있는데 요즘에 채식데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채식데이에는 막 샐러드, 그 다음에 콩고기, 그러니까 콩으로 만든 그 미트볼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 고기 맛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첨가제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유념해서 좀 배제하시고, 특히 아이들한테는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이는 게 영양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성장에도 좋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 그걸 아시면 아이들한테 콩 먹이기 진짜 힘들고요. 어른들도 콩을 좀 줄이게 되는 그런, 네. 쉬운 접근이 먹지 말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독소를 제거하는 거, 좀 이따 이제 먹으라는 얘기도 할 테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독소 중에 가장 큰 독소가 기름이다. 그리고 저희
콩은 당연히 기름하면은 무슨 씨 기름 있잖아요. 씨 오일들. 예를 들면은 이제 해바라기 씨, 포도 씨 되게 열풍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나쁜 기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흔히 의사들은 나쁜 기름 그러면은 이제 포화 지방을 일으키는 나쁜 기름 물론 트랜스 지방은 좋을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공통이고 설빈 나티는 기본인데 식물성 기름이 왜 나쁘지 하신 분에서 한 번 더 매운맛 버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씨앗을 짜서 거기서 나온 기름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식물성 씨앗을 짜면 기름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거를 짜기 위해서 온갖 공장 과정을 거치는 거죠. 첨가물을 넣어서 가열을 해서 이렇게 짜내는데 아까 주영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식물성 씨앗은 무엇보다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영양가도 많지만 독소도 엄청 많은 거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초가공 공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걸 짜내니까 그것도 나쁜 건데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깨끗한 식용유로 보이기 위해서 표백, 탈취 뭐 이런 여러 공정 과정이 한 12가지 이상인가? 제가 본 것만으로도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과정이 얼마나 이제 안 좋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표백 탈취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첨가물이나 뭐 이런 과정들 거치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 음식이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식용유는 식용일까? 절대 식용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음식이 아니고 공장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먹음으로써 아까 그런 불포화 지방으로 인한 염증 폭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첨가물들이나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음식이 아닌 것을 섭취하면서 몸에 엄청난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거. 맞아요. 이 책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또는 학부모들한테 설명해왔던 방식으로 되게 쉽게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고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 쪽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하셨던 그 갭스 책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글자도 작아서 호기롭게 샀는데 처음부터 막막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갭스의 전 단계 입문서 또는 물론 이제 조금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는 굉장히 읽으면서 좋았고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빼야 될 거 앞서 설미 나티는 기본이고 그 중에서 좀 빼야 될 건데 혹시 이것만큼 또 빼야 된다 우리 흔히 먹고 있는 것 중에 또는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빼야 되는 거 하나씩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굉장히 사람들은 많대요. 유전체 네. 검사하면 유당불내증은 거의 다 나온다고. 근데 보통 이제 유당불내증이 심한 사람들은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뭐 설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데 제가 공부한 것에 의하면 꼭 그렇게 바로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두통이라든지 맞아요. 뭐 피로감이라든지 브레인포그 그런 게 이제 오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러면 일단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모든 우유들은 다 살균 우유니까 이제 소젖을 짜서 살균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다 변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성분들이 그 살균되지 않은 비살균 우유에는 다 들어있어서 소화를 되게 용이하게 하는데 그거를 살균하는 순간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저희가 그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을 소화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은 뭐 가스가 찬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장이 좋지 않은 또는 장누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그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들이 장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그러니까 나를 잘못된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런 이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 우유에 있는 보통 모르고 칼슘 때문에 애들이 키가 많이 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영양 성분보다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유가 아닌 다른 대체제로 충분히 우리 아이들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유는 먹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생각에는 견과류를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콩과 좀 다른 개념이죠? 견과류는? 아니요,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죠. 같은 개념으로? 네. 왜냐하면 견과류도 씨앗이죠. 맞아요. 씨앗이니까 식물 동소가 다른 식물 중에서도 더 많이 들어있고 보호하기 위해서 커피도 씨앗이잖아요. 커피콩도. 그래서 지금 들으시고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되냐고 지금 되게 놀라실 텐데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콩, 견과류, 뭐 두부 이런 거 다 지금 포함되니까 되게 놀라실 텐데 사실은 간단해요. 식물성 독소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씨앗이라서 더 많은 독소를 갖고 있다. 이것만 유념하시면 견과류냐 콩이나
커피콩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 독소로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항영양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걸 방해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는 치명적이라고 보고, 이게 저도 채식 위주로 식단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되게 몸에 치명적인 안 좋은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마 그런 이제 우유나 견과류냐 우리가 다 인류가 먹었던 것들인데 지금 우리 식탁에 와 있는 것은 압축되고 압출되고 그리고 가공되고 가공돼서 초가공 형태로 와 있는 그 어떤 농도의 개념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자연에서 그대로 먹었을 때 같이 떠오르는 다른 성분들이 우리를 좀 보호했을 텐데 우리한테는 이제 먹기 편하고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한 가공되고 가공된 것도 하나 요인일 것 같긴 해요.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마당에서 바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수입돼서 오는 과정에서, 맞아요. 커피콩도 마찬가지고 네. 곰팡이균에 엄청 많이 노출된다고 자료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곰팡이균은 사실 진짜 그거 제거하기도 힘든 부분이라서 유념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 하다 보면 선생님 같아요, 너무. 그건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되게 그러면 싫으실 거꾸로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먹어 할 정도로 여기까지 먹어봤다. 그리고 이것까지 먹어도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거꾸로 강조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고기 얘기니까 고기 어느 부분을 먹어야 되나? 저희 보통 삼겹살 먹거나 또는 스테이크 먹어서 저희가 익숙한 그 고기만 말하는 건 아니죠. 아까도 카니보어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화지방이 풍부한 고기와 해산물, 내장을 풍부하게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카니보어의 일반적인 개념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으로 체험한 것으로 보면 되게 효율적인 게 소고기, 양고기, 그러니까 반추동물. 그러니까 반추동물이 위가 4개로 식물 독소를 자기가 먹고 소화, 숙성, 발효시켜서 자기 몸에 저장을 하잖아요, 영양분으로. 그럼 저희는 이제 위가 하나인 저희는 반추동물의 소화기관으로 흡수한 그 영양분을 그 고기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위로는 식물 독소를 중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돼지나 뭐 이런 덕구이 같은 것보다는 이 위 4개가 있는 반추동물,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 소, 양고기를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고요. 거기엔 또 스테아르산이라고 그 지방의 양고기는 특히 많아요. 그거는 또 미토콘드리아 지방대사를 활발히 진행시켜서 체중 감량,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양고기랑 소고기를 많이 추천하고, 저같이 이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육향이 진한 거를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양고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돼지고기는 뭐 한 달에 한 번도 먹을까 말까고요. 거의 양고기하고 소고기를 먹고 있고, 해산물도 한 달에 한두 번 먹고 있고. 생각보다 해산물 자주 드시진 않네요. 예. 네. 거의 주식은 소고기와 고기가 양고기. 충분하다. 예. 고기값 많이 되겠네요. 처음에 아마 저런 걸 어디서 어떻게 사 먹지 하고 되게 곤란하실 거예요. 저도 너무 곤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익숙하게 도매 사이트 찾아서 1kg에 10,000원 내외? 이렇게 먹고 있고, 계란은 매일 뭐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뭐 하루에 2개 먹으라 3개 먹으라 이렇게 말이 많은데, 거기 계란 특히 노른자에 영양분이 비타민 B부터 해서 C 빼고는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고요. 해산물도 오메가3 이런 거를, 해산물을 그렇게 뭐 자주 안 먹더라도 그 정도만 먹더라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동물의 내장인데, 보통 사람들은 뭐 곱창, 대창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정말 영양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간이거든요. 천연종합 비타민제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특히 거기에는 이제 비타민 A, C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런 미네랄 비타민을 먹으려면 채소가 뭐 이만큼 먹어야 된다면 간은 정말 조금만 먹어도 그런 것들 다 섭취할 수 있으니까 되게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뭐 동물의 뇌도 먹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그 골수도 되게 좋아요. 봄메르 구이가 되게 고급스러운 음식이라 하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그 안에 정말 영양가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런 것도 먹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어줘야 됩니다. 다 먹어줘야지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채소나 과일을 안 먹으면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어떻게 해? 하는데, 이런 내장에 너무나 더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소화 흡수가 훨씬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채소를 먹어서 괜히 장 트러블을 일으키고 뭐 그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런 동물의 내장을 섭취해서 효율적이고 아주 편안하게 충분히 미네랄과 비타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저도 카니모어를 4년 정도 했어요. 하다가 지금은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조금씩 다른 거 이렇게 첨가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래도 독성이 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첨가시키고 있는데, 살코기를 드실 때는 지방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위를 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스지, 그 다음에 꼬리,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골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골수라고 말하면 되게 거부감을 사람들이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그냥 저희 사골국 끓이잖아요. 그 사골국 안에 들어있는 게 사실 다 골수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끓이면 거기에서 기름이 이만큼 떠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기름을 다 걷어내죠. 근데 그 기름을 먹기 위해서 사실은 사골국 끓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기름 안에 여러 가지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골수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내가 뭐 곰탕을 끓일 거야. 그래서 뼈를 이렇게 넣고 한 오랫동안 끓인 다음에 위에 이렇게 기름까지 떠 있으면 그냥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돼요. 절대 기름 걷어내지 말고. 근데 이제 기름이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딸도 그렇고 기름이 너무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있죠. 붕 갈죠. 그러면 아주 뽀얀 국물이 돼요. 너무나 맛있어져요. 맞아요. 균지라. 그러면 거부감 없이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구들이나 나나 아니면 자녀들이 먹기 쉬운 방법을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쉽게 좋은 천연지방을 많이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골, 그다음에 꼬리, 스지 이런 거 다 말씀하신 내장 종류도 간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도 있고 한데, 이 염통은 굉장히 고기 같은 질감이라서 먹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저는 플러스 이제 치즈 중에 살균되지 않은 비살균 우유로 만든 비살균 치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곁들인다든지, 이제 채소 중에서도 조금 독소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당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씩 곁들인다든지, 아니면 고기만 먹기 너무 물리니까 그럴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양배추로 만든 그 발효 사우어크라우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동치미 이런 거 곁들여서 먹거나 먹이시면 훨씬 더 쉽게 식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식단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이것을 학부모님들께 또 애들에게 막 많이 전파하고 싶은데, 고기만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너무나 심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 고기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 중에서 그래도 조금 독성이 적은 채소 위주로 해서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100% 카니보어는 하고 있지 않아요. 고기를 위주로 한 식단에 몇 가지 것들을 추가시켜서, 예를 들면 뭐 곡물류 중에서도 쌀을 먹을 때 껍질에 독소가 많으니까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백미라고 얘기하는 흰쌀밥 있죠? 흰쌀밥을 소량만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식단이 참 어려워요. 고혈압은 일주일 만에, 머리 아픈 건 3일 만에 없어졌고요. 아토피는 없어져서 이제 흔적만 남았다고 이렇게 왔고, 턱선이 드러나니까